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힌트들 가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키워드를 열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5위. 다시 주도주로 등극하는 건가?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닥 강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대표님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분위기였습니다. LG화학 실적 나오고 즉각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가 몰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2차 전지 주도주 조정 다 받았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2차 전지주와 2차 전지 소재를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 소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과열로 갔다가 조정을 또 한번 세게 받았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다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역시 이제 반등권에 좀 접어드는 모습인데, 2차 전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3분기나 4분기 계속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워낙 변동성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따라서 2차 전지도 그 등락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낙폭을 경험하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5G도 마찬가지지만 없던 섹터에서 새로 생길 때는 그 발만 담그면 주가가 다 올라가지만 이제 한번 큰 상승과 하락과 조정을 겪고 나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매출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고,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는 여기 정도까지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이 얼마나 받쳐주냐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가가 상당히 과열권으로 간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의 강도도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반등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보유 전략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이제 위험해 보이고 리스크가 좀 커 보인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2차 전지 소재에 의해서 2차 전지주가 같이 낙폭을 겪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일다이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대표님께서 해주셔서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2월 달에 여러 번 LG 에너지 솔루션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목표가로 제시해주신 라인이 60만 원 선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서 신규 매수는 아니고 라고 단서를 달아주셔서 지금 구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 좀 수정받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구간 이후에, 그 추정 구간 이후에 상당히 주가 많이 상승했는데,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그 수익 관점이라면 말씀드린 60만 원 런저리에서 일단 차익 실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 적어도 3분기나 4분기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증시에서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여러 섹터 중에서 낙폭 과대에 의한 저점론이 형성되는 섹터를 제외하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가 상당히 드문데,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실제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이쪽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롤링을 할 수 있으시면은 비중 축소나 비중 확대를 좀 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하고요. 2차 전지 소재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 오늘 또다시 에코프로가 15%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기에 또다시 이제 혹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 대체 선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그 소재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직전 고점까지 라인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기적인 투자자가 접근할 자리는 아니고요. 이 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전제하에 적어도 3분기 이상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중기적인 투자자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60만 원을 넘어서 70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하고 가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하나만 더 정리를 받고 싶어요. 긴 시각으로 중장기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덥석 대표주를 사는 건 아니다라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조정이 필요하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그 분할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그 낮은 가격대를 잡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차전지를 사고 싶은 분은 이차전지 소재 조정을 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크게 한번 낙폭이 출렁거릴 때 일부 지금 여기서 분할로 조금 진입을 하시는 전략 괜찮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되 제가 봤을 때는 이차전지 소재가 또다시 여기서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등했지만 아마 여기서 이제 실제 매출이 따라오지 않는 종목들이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출렁거릴 때 또 일부 분할 진입 이렇게 그 한 번에 대응하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 보유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빨간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면 대표님? 네, 크게 의미를 뭐 많이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도의 분할을 조금 사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그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님도 동일하게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를 하루짜리라고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금감원 쪽에서 무늬만 2차전지 인거 바로 집중 조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파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도 역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관심은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코프로가 지금 15% 가까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간 이후에 이 출연 직전까지 이것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원 가능한 제 작은 인력풀이지만 물어봤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움직임, 개인의 그렇기 움직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어떤 뭐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어느 누구도 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 이것을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이 뭐 산업부 지원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요거는 큰 모멘텀으로 안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모멘텀이 될 수 없죠. 그 모멘텀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 올라가는 것은 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역으로 이제 읽어볼 필요밖에 없습니다. 이걸 뉴스나 펀드멘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어떤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수급 논리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80만 원을 일단 넘어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 400만 주를 넘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차트를 놓고 보면 거래량이 400만 주가 넘어서고 주가가 80만 원을 넘어서야 차트상 매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이거라서 내일 또 올라가고 월요일에 올라가면 80만 원 돌파하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을 이유를 찾기는 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이루어진 부분들, 물론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굉장히 조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보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이 제도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을 움직인다라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움직이니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나름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이 없었지만 일부 이제 우리가 2차전지와 연결고리를 맞춰서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시고 이익이 있으시다라면 그냥 한번 이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파장이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분위기가 좋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셀 업체부터 소재에 대한 이야기 골고루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실적 포커스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4위 열어볼게요. 북미 매출 호조의 대박 실적.
사실 기계주들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고 사실 이렇게 강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시각 많이 내보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님께 이 기계 질문을 드릴게요. 실적입니다. 사실 실적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지. 지금은 테마 이상이잖아. 단순하게 뭐 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건데 지금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여기서 테마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재건은 테마고요. 네. 재건은 아직까지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고 재건이라는 네옴시티는 테마입니다. 네, 근데 같이 맞물린 종목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걸 거기서 덜어내고. 빼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빼고 봐도 실적이 워낙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계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이제 아침에 개장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 테마는 빼시고요. 두 번째 중국도 빼도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이제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 관련해서 이제 기계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는 실적 데이터에 전혀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 부국 쪽 이런 쪽에서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보자. 물론 재건이라는 건 언젠가 전쟁이 끝나겠죠. 전쟁이 끝나면 그때 이제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라면 또 중국과 관련해서 늘어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좀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대통령 미국에 계시지만 중국이 또 오늘도 좀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접어두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쪽들을 잘 면밀히 보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 투자하시려면 단순하게 내피셜로 투자해서는 이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느냐? 불안하시죠? 리포트를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이게 당장 오늘 나온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 시간이 지나면 리포트 구하기 쉬워지거든요. 건설기계 관련해서 하나의 리포트라도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쪽 시장이 만만치 않고 앞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적이 향후에도 좋아질 종목에 대해서는 언제 산다?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고 밑에서 조금 했을 때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공부는 하되 오늘 손을 뻗지 말자 이렇게 조언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과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매력도는 지금 기계에 어디에 있는지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뭐 단순하게 땅을 판다 이상으로 뭐 전기차와도 그냥 신재생과도 여러 가지 맞물려서도 기계는 부각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조금 더 넓게 봐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넓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실적에 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두산마켓의 실적을 오늘 나온 걸 최근 나온 걸 보면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이제 허를 찔렸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그 기계업종은 제가 1분기부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지금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잡았냐면 대부분 기계업종이 우리 시장에서 포커스를 못 맞출 때 미국은 3월달 은행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까지 기계업종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같이 편성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실적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묻혔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기계업종이 거의 탑을 다툴 만큼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두산마켓은 북미나 유럽 쪽 매출이 특히 북미 매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제가 혀를 찔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SCB 사태 이후에 4월달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기계업종들이 목표가가 전부 이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논리로 이 부분들이 평가 하향됐는데 오히려 두산마켓은 그 평가 하향되는 시기에 주가가 더 치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정받는 듯 하다가 더 올랐는데 막상 이걸 열어보니까 가장 키는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캐터필러보다도 두산마켓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두산마켓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실적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북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경기 부양격에 의해서 조금만 모멘텀이 살아나 준다면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 기계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도 사실 기계업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 건설기계 중심으로 해서 기계업종은 올 한 해 실적과 관련돼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하시고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종목 선별하는 팁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연결고리가 깊고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실제 기반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북미 쪽 매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거의 북미 매출이 거의 한때는 90%까지 올라갔고 그 밑에 이제 지게차 인수 합병한 부분도 북미 매출이 최근에 50%에 육박하거든요. 북미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두산마켓이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쪽에 집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서히 기계주에 대한 관심 높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 추가로 더할 말씀 있으시다고. 네.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기계나 건설 쪽들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을 바꿔놓는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삼성물산 이제 실적을 보면 삼성물산이 어디서 증권가에서 호실적을 보냐면 미국 태양광 인프라 수주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삼성물산의 이제 대표적인 건설 쪽이잖아요. 건설이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바라본다라든지 우리가 주택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이 저기 UAE 쪽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태양광 인프라 수주한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세밀한 관찰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가장 주된 매출이 나오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투자 포인트 기계 업종 내에서 정해야 된다. 그리고 키포인트 실적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3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끌고 올 건데 기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은 결은 다릅니다. IT 좀 넓게 놓고 세부적으로 종목들의 이야기를 좀 최대한 많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IT 가운데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과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SK 하이닉스 이후에 반도체 한번 반응이 나와서일지 오늘 뭐 컨퍼런스 콜 진행되는 과정에도 이렇다 할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아니면 많이 차갑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나온 수치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오늘의 분위기 어제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방향성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반도체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이 반도체에 접근하는 논리는 그 실적에 따지면 어떤 저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사이클 상의 저점. 여기에서 발생되는 실적의 저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가지고 그 대부분 외국인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난 2019년도, 18년 후반 요때 반도체 사이클과도 거의 뭐 주가 흐름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고가 가장 많이 쌓였을 때가 반도체주는 저점이었고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을 때가 그 저점을 뚫고 상승하는 1차 그 상승 시기였다라는 이 반도체 사이클론에 거의 지금도 좀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저점론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지 고점을 갱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가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타이트한 상승이 아니라 저점을 높이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상향 우상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이제 거기에 좀 장기적으로 맞춰야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3분기나 4분기 넘어가서부터는 분명히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반도체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번 주 그 삼성전자 비롯한 뭐 하이닉스 혹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인데 실적 발표 때마다 이제 이게 주가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는 날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올 때 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걸 주가와 그 평행 관계로 놓고 반도체 사이클 경기를 같이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철저하게 저점론. 그렇다면 저점론이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타를 가지고 추격을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질 때마다 분할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 시세가 분출한 시점은 적어도 올 3분기, 4분기 이후 이렇게 좀 잡고 장기적인 대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최악의 상에서 나오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요. 사실 오늘 실적 나오자마자 저도 여러 기업의 주가 향방을 쭉 지켜봤거든요. 대부분 제가 뭐 놓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았던 쪽은 사실은 IT 섹터 내에 세부적으로는 저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LG 이노테카 같은 경우는 실적 저점이 다 왔다. 하반기 기대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3% 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IT 부품은 우리가 그 사실은 부품은 그 섹터별로 그 주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 섹터를 뭐 가장 단순하게 그 분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을 제외하고라도 뭐 MLCC나 뭐 FPCB, OLED,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제품의 그 사이클상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특히 관계되는 비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 모듈이 강할 때는 LG 이노텍이 주가가 그 작년 재량처럼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모듈이 강할 때, 그 다음에 FPCB나 특히 MLCC가 강할 때는 삼성전기가 치고 나올 때, 이런 게 주기별로 사이클이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 후반부에는 PCB가 좀 좋았고요. 그전에는 카메라 모듈이 좋았고, 올해는 지금 기대치가 사실 MLCC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클의 경향을 좀 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 혹은 삼성전기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은 본연의 업무도 지금은 중요하지만 특히 LG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본다면 결국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주가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 PCB도 FPCB 쪽에서 주가 모멘텀이 발생하듯이 그 MLCC도 전장 부품의 MLCC 쪽에서 주가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장 부품과 관련된 쪽에서 LG전자와 연관을 지어서 좀 보신다면 결국은 LG그룹은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가 각각의 부품의 영역에서 이게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 전장 부품 쪽에서 주가 모멘텀은 좀 기대할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좀 본다면 지금 당장 이 그 IT 부품들이 실적이 당장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요원하죠. 그러니까 재고 관계를 좀 본다면. 다만 여기가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언제 정도의 주가에 이제 반영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이 지금 오늘 이제 3% 이상 상승을 하지만 사실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이후에 급락했던 요 그 원인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재고 부분이나 혹은 뭐 애플발이나 다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까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저점론에서 입각해서 역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T 내에서 두 분께 각각 짧은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공통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함께 하신 분들께 꿀팁을 드려야 되니까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IT 섹터 내의 그 부분 가운데 가장 지금 바닥에서 올라서려는 그 매력도가 높은 쪽이 뭔지 대표님, 위원님 각각 하나씩 질문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좀 이어서 가볼게요. 어느 쪽 가장 매력있다 꼽아주세요. 저는 이제 전장 부품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장 부품이요? 전장 부품 쪽은 LG전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LG 이노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장 부품 쪽에서의 매출이 대부분 10% 중반대인데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에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이 삼성전기 MLCC 쪽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 MLCC 전장 부품 쪽으로 역시 이제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본의 영역 외에 전장 부품 쪽 한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는 쪽은 어딜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전장이고요. 전장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아직 모른다. 아직 바닥인지 어느 누구도 확인을 못 해주고 있다. 삼성전자도 스스로 바닥이라고 얘기 못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바닥이라고 얘기 못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 회사에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제 그랬죠. 2분기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업황이 이제부터 불황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만 위원님께 추가로 질문 갈게요. LG전자 오늘 컨퍼런스 콜이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LG전자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잠정 데이터는 받아본 바 있으나 오늘 확정이고 컨콜이니까요. 오늘 LG전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후장에 어떤 포지셔닝이 좋을지도 조금 부탁드려요. 결국 전장 사업 매출이 어느 정도 커졌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전장이군요. 가전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잘 나왔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LG전자의 모습을 이제 증권사에서 볼 때는 가전만 봤어요. 가전이 안 팔리니까 LG가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 다시 턴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증권사의 리포트 요지는 뭐죠? 전장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LG전자에 놓고 보면 작년에 왼쪽 뺨을 바라봤다라면 올해는 오른쪽 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이 뭐죠? 전장이니까 전장이 얼마큼 드라마틱하게 나와주느냐. 왼쪽 뺨 같은 경우 약간만 늘어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수를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LG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주가 가치가 조정받을 때도 하루도 안 빼놓고 사고 있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그들만의 보는 눈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고 콩콜 진행되면서 핵심으로 봐야 될 키워드는 전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IT 렉터 내에서 두 분의 의견 좀 모아졌습니다. 전장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주들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조언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2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오늘 곡물, 히토를 좀 묶어서 볼 거고요. 테마주 성격을 가진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 시선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다시 물음표가 여기에 달립니다.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테마 성격으로 단기적인 시세가 중소형주에 쏠렸던 그 흐름이 마침표를 당분간 찍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모르는 걸까요? 테마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게 시작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시작이 된 이후에 끝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토리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계속해서 테마 외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언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뉴스 플로우 봐야 된다? 지금 뉴스 플로우만 지금 봐도 우리가 히토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일단 중국이 히토류 기술 특허 수출을 그만한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히토리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단지 그 뉴스 하나 때문에 지금 히토리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무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보는 거고, 곡물은 이거는 조금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 곡물 수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일부 지역에 이 항을 열어나가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을 열어놓으면서 러시아 곡물과 우크라이나 곡물을 같이 지금 한 항구에서 수출하고 있어요. 싸우곤 있지만 이 항구에서 같이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이거에서 딴지를 건 게 똑같이 수출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건 안 팔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건만 팔리고 있다. 이거를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게 왜 안 팔리냐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곡물을 사올 수가 없어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쟤 때문에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인 것까지 읽어내야 된다는 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지금 얘기들 하고 있고, 뭐 서방 국가들이 무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또 딴지를 거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같이 팔기로 했는데 안 팔려? 그럼 문 닫을래. 그러면 니네 식량 없이 한번 또 견뎌볼래? 러시아가 우리 입장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물건을 수출하고 없는 것 따라서 정치적인 해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히토리하고 좀 구분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이슈까지 마무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테마 성격의 섹터였던 만큼 그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저 1위 조금 더 무게 있게 담아보려고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 다시 해볼 거고요. 오늘 나온 이슈도 커버를 해볼 겁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먼저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조선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공정위가 하나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대표님 나왔어요. 조건이냐 무조건이냐 뭐 요거를 시장은 좀 갈피를 못 잡고 그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쪽이 있나요? 사실 뭐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지주사 쪽까지 같이 움직임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힌트 어떤 거 뽑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미 이제 장기간 노출됐던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확정을 좀 지어준 건데 이게 크게 이제 뭐 반향을 지금 당장에 일으킬 만큼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롭게 나왔다라면 뭔가 관련자 주변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뭐 조건부 예상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 득실을 따져서 주가의 어떤 투자적인 관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신다면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시면은 지주사가 3% 정도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주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어쨌든 이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 뭐 현대중공업이 매수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기업에서 관련성 여부를 굳이 찾아본다면 그나마 하나가 방산 쪽에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조선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산업상의 특성 때문에 상당히 이제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이제 투입해야 될 자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담이 이제 어느 정도 갈 거냐에 따라서
계열사들의 그 현금 보답률에 따라서 주가 등락률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선주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적을 많이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수주가 상당히 올라올 때 이 조선주는 수주와 실적이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대부분의 그 조선주가 전부 다 그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주했던 물량 때문에 적자였고 이게 이제 수주가 지나서 대금 결제를 받으면 분할로 보통 받기 시작하는데 공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유입되는 올해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 많이 가졌었죠. 수주를 하면서. 근데 실제 이제 올해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서 조선주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주했던 거에 비해서 실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실적에 반영되는 수주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를 아주 능동적으로 크게 합병 이후에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 어느 쪽의 주식을 사야 되느냐 여부에 대한 이 득실은 좀 천천히 그 셈법을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모멘텀으로 당장 빨리 접근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군요.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도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조선주 실적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여기서 말해주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꼭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의 IR도 4시, 현대미포조선, SD 한국조선해양의 IR도 3시에 잠시 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삼성중공업 예전에 추천을 좀 받기도 했었고 조선주 추천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실적 이제 눈 앞입니다. 이때의 대응책 궁금하네요. 일단 뭐 실적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한 400억 적자이기가 갑자기 어제부터 튀어나왔죠. 네. 그러니까 올해 흑자 전환할 걸로 봤는데 또 양치기 소년된 건가요? 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지난 4분기에 빅베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상 비실 비용을 다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빅베스가 나오면 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베스를 이제 저는 이제 대청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청소를 할 땐 이유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대청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손님이 온다라든지 뭔가 있으니까 대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당연히 흑자가 날 거예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또 안타깝게도 좀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앞서 조금 얘기하신 하나와의 건설은 오히려 지금 하나에게 무게감만 더해진 겁니다. 원래 하나가 대우조선에서 방산만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방산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나머지는 그러면 안 팔리니까 다 가져가라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하나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 플러스 이제 적자. 그렇지만 적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결국 이번에 실적이 이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걸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으니까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면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주가가 받침이 되겠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책까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선주까지 이야기 쭉 끌어가 봤습니다. 저희 실적 의미 있게 나오고 주가 반응 나오면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바로바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준 MT 전문위원 ISN 이재원 대표와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